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9회 민법 A형 해설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보니까요, 어차피 예상은 했었는데, 어려운 문제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그냥 버리자 했던 것들도 몇 문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렇게 충실히 수업을 따라오신 분들은 합격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차가 거듭될수록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보면은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그랬죠. 그러면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인데, 거기 보면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무효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42번은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 대리권을 수여해 있으나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옳은 것 그랬죠. 자, 이건 뭐죠? 고난을 넘은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에 관한 문제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 옳은 거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일본어로 했을 것 같은데, 본인 쪽에서는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표현 대리는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그러죠. 왜요? 본인 쪽에서는 표현 대리는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주장하면 되죠? 그냥 표현 대리가 아니라 추인해버리면 그만인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경감된다. 과실상계 인정되는 경우 없다고 그랬잖아요.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있는 것 외에는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나 철회는 뭐였어요? 무권 대리 말았던 자는 철회하지 못한다. 삼각형으로 공부했던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엑스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확정적 무효는 안 팔린다는 거고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는 말은 팔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그죠? 자, 그런데 5번 보면 을이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간명의가 아니라 자기의 명의로 병과 체결을 했다. 그러면 대리 행위 자체가 없죠. 그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43번. 이것도 이제 자주 다뤘던 문제였죠.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인정넣기를 마쳤다. 증여가 뭐예요? 은닉행위 유효. 매매가 뭐예요? 허위표시 무효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런데 을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인정넣기 마쳤다 그러면 유권리자 처분은 유효니까 병은 선의 악이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죠. 옳은 것 그랬으니까 기억번. 갑을 사이 매매 계약 무효. 니은번 증여 계약은 은닉행위로 유효. 다 맞는 지문이죠. 디귿번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넣기 말소 청구할 수 없죠. 리을번 병이 갑과 을 사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 답은 3번입니다만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잖아요. 추인.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공부했죠? 자, 18살 먹은 애기가 제한능력자가 500만 원 명품백을 샀다. 18살 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18살 때 추인은 안 되죠. 19살이 돼야만이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법정 대리는 18살 때도 추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추인은 취소원이 소멸하는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그러면 X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거 그랬는데요. 이것도 답은 쉬웠죠. 그죠? 5번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가 궁박경솔 무고혐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적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야죠. 그죠? 나머지 지문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보면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죠. 그러니까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엑스토지에 대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 그랬죠. 그죠? 자, 2번 보면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죠. 그죠? 예, 해지했다 그랬을 때 병은요. 자,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그 법적으로는 본인에게 기소가니까 대리인이 아니라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법적으로는 본인에게 기소한단 말이죠. 예,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47번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그죠? 자, 거기 보시면 우리는 복대리 있잖아요. 복대리는 누구 부동산 팔러 갔어요? 본인 부동산을 팔러 간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그러면 X라고요.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야 맞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자, 거기 보시면 자, 3번이요. 자, 우리 어떻게 제가 강의 드렸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강행법 위반 103조, 104조 추인에도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죠? 효력이 없다. 그런데 103조에 포함되지 않는 107조, 108조 있죠. 비진후 표시가 무효일 때하고 통정 허위 표시 무효. 이건 뭐였어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소급표 없다 그랬죠. 그리고 추인의 소급표를 주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뭐다? 무무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죠? 48번에 3번은 통정허위 표시란 말이에요. 그죠? 통정허위 표시가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요? 가운데로 집어넣어야 된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 추인하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래야 된다.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49번 취소권은 어땠어요? 자, 80년대 신군부 끌려가가지고 법률행위 즉 증여를 하고 왔다 그랬을 때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노태우 대통령 임기 끝난 날 뭐예요? 강박 상태가 벗어난 날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도달하면 제척 기간으로 취소권 소멸한다 그랬죠. 우리가 흔히 3년 10년 이렇게 했었는데 이 경우는 뭐예요? 그걸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래야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혹시나 긴장한 마음에 3번으로 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좀 염려는 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을까 좀 그런 걱정은 되는 문제예요. 자, 50번 법률의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정지조건 그랬는데 1번 정지조건 뭐였어요? 안 하다가 뭐만 하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효력이 생긴다 그래야 되고 2번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죠. 그죠? 3번 기한 돌이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담보 제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고요. 4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조건이죠. 조건이 해제 조건이 뭐예요? 해가 있다 그래야죠. 그죠? 해가 있다. OX. X면 뭐예요? X면 무효. 무효니까 뭐예요? 무효죠. X 그러면 무효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 그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조건 성취는 특약으로 소급표 줄 수 있었죠. 기한은 절대 소급표 있을 수 없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51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면 자, 1번 건물하고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지 않죠. 그죠? 2번 농작물도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과 부합물에 미치니까요. 설령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도 중축 부분은 부합돼 버려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그 토지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약정이 없으며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맞죠, 그죠? 자, 5번은 좀 낯선 지문이에요. 매수인이 제3자와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놔뒀다.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손해보상은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2번 법정기상권 옳은 것 그랬는데요. 자, 법정기상권은 강행규정, 의무규정, 강행규정 그랬단 말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의무규정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 약정은 뭐예요?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답은 1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3번 보면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그죠? 여기도 보시면 이건 상당히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수험생들이 많이 1번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유효를 했으니까. 그죠? 합의가 있고 놓고 등기가 돼버리면 유효다 그랬죠. 그죠? 근데 등기부에 적을 때 등기 원인을 매매라고 적지 중간 생략 등기 합의라고 적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1번 지문이. 3번은 우리 판례인데요. 전세권 전속기간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맞춰진 전세권 설정 등기도요. 일단 유효죠. 그죠? 일단 유효죠. 그죠? 그래서 무효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그죠?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까다로운 문제인데 거기 보시면 1번이 답인데 자,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상대방의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포함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비용은 따로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맞아요. 4번이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이것을 청구하는 것이지 이미 결과가 드러난 거 있죠. 그죠? 이것은 따로 손해배상으로는 청구할 수 있어도 이게 방해 제거 청구권의 내용이 될 수 없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3번은 뭐냐면 이게 전물청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전물청은 점침포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현재 점유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 있죠. 그죠? 사람의 특정 승계인도 뭐예요?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자, 훔쳐갔는데 훔쳐갔다 이랬었죠. 그죠? 그럼 누구에게? 갑을 병 그러면 병에게 반환 청구하라고 그랬죠. 을에게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번도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양도인, 양수인 누가 행사할 수 있어요? 양도인이 행사하지 양수인은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불법원인 급여 반환 청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 1번, 4번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꽤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55번.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답은 1번인데 5년 부분할 약정 있었잖아요. 5년 부분할 약정. 이것은 갱신할 수 있죠. 그죠? 저기 갱신할 수 없다가 어디서 나왔냐면 환매 있죠. 환매 기간을 갱신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자, 2번 합유 지분은요. 어땠어요?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그랬고 3번 총유에서는 보존행위마저도 사원총의 결의를 요한다 그랬죠. 3번 합유 그러면 친목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5명 중에 개혼 1명이 사망했다고 그래서 그 자식이 그 개혼 지위를 상속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4사람 거 그랬죠. 그죠? 5번도 우리 자주 봤던 거죠. 그죠?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분할했다 그러면 여전히 조각조각마다예요. 집중되는 거예요. 조각조각마다 그랬었잖아요. 답은 1번입니다. 56번 을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자주 다뤘던 문제인데요. 자, 을소유 토지를 새로 양수한 정이 있었잖아요. 이때 지상권자가 갑이다 그러면 지상권을 2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데
자, 새로운 토지를 매수한 정가의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인연이 돼야 정은 갑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전 소유자 의뢰 연체 기간까지 합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 의뢰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의뢰에 대한 지료 연체를 합산해서 2년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죠. 자, 5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죠. 여러분 점유 매개 관계 임대차인데요. 간접 점유자 누구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임대인. 자, 그러면 직접 점유자 누구예요? 임차인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직접 점유자는 뭐예요? 타주 점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5번 지문은 우리가 어떻게 비교했냐면, 자, 나무 소유 토지를 자기가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 사용했다. 그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지만 거기가 등기부를 보니까 100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서 보니까 1000평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뭐 이렇게 넓어? 이렇게 하면서 점유한 것이니까 뭐죠? 이것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다.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때 그랬죠. 그죠? 그럼 타주점이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3번은 뭐예요? 전대차 하면 임대차, 전대차가 있으면 간접점유, 간접점유, 직접점유 이렇게 됐었죠. 그죠?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4번 명의수탁자 점유는 타주점유고요. 그 다음에 58번 점유자 회복자 관계 그랬죠. 그죠? 틀린 거 그랬는데 2번 보면 뭐예요? 자, 멸실 훼손 책임과 관련해서 선의 플러스 자주점유이면 어땠어요? 선의 플러스 자주점유이면 현존이, 그러지 않으면 전부 뭐예요? 전손해배상이잖아요.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했다. 현존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전손해를 다 배상해야죠. 2번이 틀렸죠. 그죠? 59번. 자,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주유무가 뭐예요? 현존, 저기 뭐죠? 선량한 관리자 주유무. 반대가 뭐였어요? 자기 물건을 보관하는 주유무. 이랬죠? 이렇게 높은 주유무, 낮은 주유무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 주유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 누구겠어요? 소유권자 그래야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 점유하지 않는 권리 두 가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이 두 가지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그랬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혹시나 눈에 안 보였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잖아요. 반환 청구. 반환 청구니까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용된다 그러면 X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1번 보면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했죠. 그럼 뭐가 있었냐면 우리요. 자, 나중에라도 점유를 하면 유치권 성립은 한다. 성립은 하는데 그것 가지고 어땠어요? 경락인에게 저희 나중에라도 점유한 사람은 유치권 성립하죠. 그죠? 그런데 매각 허가 결정이 있고 나서 매각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한 자는 어땠어요? 유치권 성립은 하지만 그 유치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네 번째 줄에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그랬죠. 그죠? 예. 경매 신청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억본 보면 X건물에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랬죠. 그죠? 후에 갑이 X건물 점유를 이전받았잖아요. 그럼 유치권 성립은 하지만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 대항하지 못한다고요. 니은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있고 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후에 뭐예요? 변제기가 도래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자, 관하에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잖아요. 이 요건이 있는데 이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요건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치권 성립은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행사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틀렸죠. 그죠? 그러면 디귿번 보면 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죠. 그죠? 유치권 취득했죠? 그래도 어땠어요? 저당권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도 경매에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리을본도 마찬가지죠. 그죠? 경매의 경우 소멸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유치권 성립하는 경우는 넷 다인데 유치권을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디귿하고 리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죠. 원본, 그 다음에 위약금, 실행비용 다 포함되죠.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손해배상금도 지연배상이란 말이에요. 지연배상. 이건 포함되는데 저당 목적물 화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그렇죠? 이것은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3번 같은 경우는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인데 계산 문제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제 풀지도 말고 바로 찍으라고 그랬죠. 그죠? 체크하고 넘어갔다가 그냥 찍는 건데 이것은 뭐하고 짬뽕 시켜놓은 거냐면요. 공동저당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이걸 짬뽕 시켜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건데 지금 일단 설명은 드릴게요. 자, 을소유 X토지하고 Y토지에 대해서 공동저당이죠. 근데 돈은 1억 대출해뒀는데 채권 최고액을 얼마로 잡았어요? 1억 2천까지잖아요. 그러면 1억 2천 범위 내에서 어떻게 받는 거예요?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런데 먼저 X토지에서 8천만 원 우선 변제를 받았잖아요. 받았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게 채권 최고액 범위 내잖아요. 그러면 얼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1억 2천에서 8천 빼면 4천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채권액이 얼마였냐면 경매 신청 당시는 5천이고 매각대금 완납 시는 5,500이었죠. 그런데 자신이 경매 신청을 했으면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만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는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되니까요. 지금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얼마로 확정됐어요? 5,500으로 확정됐죠. 그러나 5,500 다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변제는 전액을 다 해야 되지만 변제를 안 해서 배당 절차 참가해서 우선 변제 받을 때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2번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그죠? 자, 3번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이었죠. 뭐였어요? 저당권 효력은 종물 부합물에 미칠 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까지 확장 적용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 법정지상권에까지 다 미쳤죠.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보면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그죠? 틀린 거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자주 봤던 거죠.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성당한 것으로 본다. 이게 상대방을 구속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 그랬죠.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그러면 X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그죠? 예. 자, 요, 낙, 보 그랬죠. 이 보상관계를 기본관계라고도 그래요. 예, 그 대가관계하고는 달랐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땠어요? 기본관계, 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낙약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죠? 동시행관계예요. 동시행관계. 그러니까 부동산 안 주면 3억원 못 줘 이럴 수 있잖아요.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X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보상관계 그것을 제가 이제 가로 열고 기본관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용어 때문에 혹시나 속지 않았었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보면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틀린 것 그랬죠. 자, 거기 보시면 3번. 우리 계약은 뭐예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러면 주된 행위, 매매 계약이 무효면 어떻게 해요? 종된 계약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갑을 사이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8번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 물어봤잖아요. 자, 임대차는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다만 편면적 강행규정 그랬죠. 임차인에게도 유리하면 그러면 유효인데 불리하면 어땠어요? 무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임을 올리지 않겠다,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 유효 무효. 유효 이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니까. 그러나 차임 불감액 특약, 감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뭐였죠?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무효 그랬죠. 그죠? 그러면 유효한 것 보면 어때요? 원래 임차인이 양도 전대하려고 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데,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임차인에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죠. 답은 1번이죠. 그죠? 근데 2번 차임 감액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무효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건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강행 규정이잖아요. 4번 부속물 매수 청구 다 강행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다 뭐예요? 무효 그래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그죠? 네, 그래서 무효 그러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는 것 그랬죠. 그죠? 이것도 4번 우리 자주 다뤄봤던 건데,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됐잖아요. 그러면 낙찰자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없게 말소해줘야죠. 말소하고 근저당권은 이제 다시 회복이 돼야 되겠죠. 다만 배당금 받은 것은 낙찰자에게 반환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동시행이었나요? 아니었죠. 왜요? 당사자가 다르니까. 이건 동시행이 아니다. 우리가 자주 다뤄봤던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그죠? 자, 우리 합의 해제는 뭐만 적용됐죠? 물어나 받산, 물산, 물권적 청구권하고 제3자 보호 이게만 적용됐죠. 그렇지. 2번 합의 해제의 경우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이런 거 적용 안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합의 해제할 때, 온상회복할 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그 법 규정도 당연히 적용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것은 자기들끼리 합의 해제 계약을 할 때, 온상회복할 때 뭐 이자를 가산해 말어, 이것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하는 내용이지 당연히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랬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1번이요. 을명의 소유권 이전 늦게 청구 보존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 X건물에 대하여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고 완납한 을명의로 X건물 소유권 이전 늦기가 맞춰졌다. 매각대금이 병에게 배당됐다. 틀린 것 그랬죠. 그죠? 자, 1번 보면 경매에는 하자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않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경매 절차가 무효다 그랬죠. 그죠? 네, 경매 절차가 무효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그죠? 3번처럼 줬돈도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4번 보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을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해버리죠. 그러면 어때요? 정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잖아요. 그러면 정은 어떻게 되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고 그랬죠. 갑에게 어떤 담보 책임? 따당 적용된다고 그랬죠. 따당 적용된다고 그랬죠. 따당이니까 뭐예요? 계약 해지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그 담보 책임을 경매니까 누구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채무자. 그런데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채권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무효일 때는 유효여야 담보 책임이 나오지 무효면 담보 책임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무효인 경우, 그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4번, 5번 담보 책임 땅땅 따당 적용된다고 강조 들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험장에서는 이런 것을 연결시키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71번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자, 72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랬죠. 뭐죠? 천정형 에어컨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틀린 거 했는데 답은 5번이죠. 그죠?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 그랬죠. 중축 부분은 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 대상이고요. 자, 부속물이나 지상물 매입 청구권 강행 규정인데 비용 상한 청구권은 의무 규정이란 말이에요.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 그죠? 약정 유효, 무효.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죠, 그죠? 네, 유효고 이때는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가 허용 안 된다 그래야죠, 그죠? 포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갑소유 X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 그랬죠, 그죠? 토지 임차인 을이잖아요.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다 그랬죠. 갑, 을, 병이죠, 그죠? 그러면 1번. 자,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이죠, 그죠? 여기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도요,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이 손해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X토지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3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토지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상당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죠, 그죠? 4번 보면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이 보존 등기를 마친 후 그랬죠, 그죠? 보존 등기를 마치면 뭐가 되죠? 차지권이 있죠. 대항력이 있단 말이에요.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소유자 정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죠? 먼저 신소유자에게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죠,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죠? 5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 무에게 이전했다 그러면 자기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자기 소유물이 아닌 지상물은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 없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4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으나 그 토지가 수용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죠? 일단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했죠, 그죠? 계약했는데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능이 됐죠, 그죠? 후발적으로. 그러면 계약은 유효죠. 계약은 유효인데 매도인 갑의 기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이 되는 거고 매도인 갑의 기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무슨 문제죠? 위험부담 문제란 말이에요. 위험부담. 위험부담 중에서도요. 수용이면 쌍방 당사자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죠. 그러면 채무자가 피본다. 채무자 위험부담 문제잖아요. 그럼 갑은 어때요?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 뭘 청구할 수 있죠?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을은 뭘 할 수 있냐면 좋아, 내가 대금 줄게. 대금 줄게. 그러니까 자, 두 가지죠, 그죠? 위험부담 문제로서 갑도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대금 청구 못하는 그 위험부담 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좀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 한번 다뤄봤던 거죠, 그죠? 자, 을은 뭐 할 수 있었어요?
내가 그냥 대금 줄게. 대신에 부동산 대신에 보상금을 나에게 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상금을 나에게 줘.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 청구권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 그랬는데 2번 보면 을은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1번 보면 이건 채무 불이행에 대한 해결 방법이잖아요. 이건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것은. 자, 그 다음에 3번 만약 이혼부담 문제로 간다면 을은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전부예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죠? 4번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원시적 불능에서 전부 불능일 때 나오는 문제죠. 여러분이 5번 가지고는 2번하고 약간 조금 고민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기속되지는 않죠. 그죠? 그러지는 않고 을은 뭐예요? 매매 대금을 주는 대신에 수용 보상금을 나에게 줘. 그 보상금 청구권을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상 청구권 문제라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 보시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 소유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따 약정을 맺고 2018년 5월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했다. 이후 을 명의로 X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 옳은 거 그랬죠? 이게 무슨 문제죠? 경매에서 뒷돈 내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계약 명의 신탁의 문제라고 그랬죠? 계약 명의 신탁의 문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땠냐면 자, 약정 명의탁 약정이 있었죠? 매매 계약이 있고 경매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등기가 있잖아요. 명의탁 약정은 무효지만 계약 유효, 매도인이 선의일 때 이 등기 유효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여기가 소유권 취득했죠. 이때 갑은 어땠어요? 돈은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달라고 못했죠. 그죠? 못했고 이 돈을 담보로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여러 번 봤죠. 그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경매다 그러면 이 앞에가 뭐가 있죠? 법원이 있다 그랬죠. 그죠? 법원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법원에서 경매를 받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자 병이 악이어도 무방하다고 그랬잖아요. 악이어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기 답은 3번이죠. 그죠? 병이 갑, 을 사이 명의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요. 이것은 보통의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니까 경매니까 어땠어요? 이때는 을은 X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76번 보면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자,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갑이 사채업자죠. 을이 채무자고요. 그러면 이게 자, 양도담보나 담보가등기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사용 수익 계속 누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 을이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후 병은 X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임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채무자 을이. 틀린 거 그랬죠. 그죠? 자, 1번 보면 갑은 피담보 채권 변제기 전인데 변제기 전이면 누구에게 사용권이 있는 거죠? 을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적법하게 어떻게 했어요? 임대할 수가 있었죠. 그죠? 따라서 병에게 임료상각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틀렸죠. 그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요. 담보권 실행, 그러니까 다 청산하고, 그죠? 예, 청산한 후의 문제죠. 그죠? 혹은 경매로 넘기기 위해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고. 3번, 을이 피담보 채무 이행 지체에 빠졌다. 갑은 병의 소유권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죠. 그죠? 없고. 다만
청산금을 다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제 혼동으로 양도담보권은 소멸할 테고요. 5번 만약 갑이 선의 정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몇 번째 동그라미 사례죠? 두 번째 동그라미 사례죠. 107, 108, 109, 110 해제 후 가담법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은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77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틀린 것 그랬죠. 그죠? 2번 구조상 공용 부분이 이게 뭐예요?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이거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X죠. 그죠? 다른 것은 몰랐다 하더라도요. 답은 아주 쉬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일부 공용 부분도 나왔죠. 그죠? 예, 4번. 몇 세대 아이들이 있는 집이 자기들끼리 돈을 합쳐가지고 1,501호를 사가지고 애들 놀이방으로 쓰자. 이런 게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78번 보면 을은 갑소유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옳은 것 그랬죠. 여러분 주택 임대차니까 이거는 당연히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주임법이란 말이 안 나와도 주임법으로 풀어야 돼요. 따라서 답은 1번이죠. 자, 묵시적 객시 법정갱신됐다. 그러면 어땠어요? 전세권, 임차권, 주임법, 상임법 비교해서 우리 맨날 봤잖아요.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어땠어요? 법정갱신되면 동일한 조건에 기간은 정함이 없다 그랬지만 주임법, 상임법은 어땠어요? 동일한 조건에 아예 2년, 1년 하고 딱 못을 박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그러면 맞죠?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79번 보면 상가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랬죠. 그죠? 자, 거절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자, 기억번은 제가 시험 나온다고 몇 번 강조했었죠. 임대차 목적물 상가 건물을 얼마?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버린다. 교회 집어넣어 버린다. 그러면 어땠어요?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6개월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OX, X죠. 그죠?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경우죠. 그죠? 없는 경우죠. 나머지는 전부 거절할 수 있는 경우고요. 자, 니은법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불할 자력이 없다 그러면 임대인이 당연히 거절할 테고요. 리을본도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죠. 그죠? 자, 디귿번은 뭐냐면 임대인이 우리 아들을 그러면 얼마 그 권리금 받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1억 2천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낼 테니까 우리 아들하고 1억 2천 권리금 계약하세요. 그러면 임차인으로서는 뭐 손해볼 일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디귿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거절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 문제요.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서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 분할 절차를 피하기 위해 편의상 을에게 Y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했다. 그러니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그죠? 구분 소유하기로 했으면서도 등기만 어떻게 했다고요? 공유 등기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상호 명의탁이잖아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죠. 그죠? 그러면 이거 나중에 명의시탁 해지를 원의로 무슨 등기하라고 그랬죠? 지분 이전 등기한다고 그랬죠? 지분 이전 등기하고 이게 바로 동시행 관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지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할 청구 못한다. 몇 번 말씀드려요. 왜요? 분할 협의가 있어버리니까. 그리고 이것은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인데 대외적으로는 공유로 풀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1번 을은 갑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맞잖아요.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몇 번 봤었죠. 그죠?
분할 청구 안 된다는 거. 2번 보면 을은 가부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내적으로는 어때요?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로 보니까. 그 다음에 을이 Y 부분, 그죠?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라고 봐야죠. 그죠? 자, 5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소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죠? 을이 이렇게.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럼 법정이 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는 공유로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보존행위로 그 배제, 물청, 배제 전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29회 민법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렇게 시험날 이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되면 시험이 어렵게 나왔건 쉽게 나왔건 그렇게 마음이 꼭 편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합격하신 분에게는 축하의 말씀 드리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시험이라는 게 합격자보다는 합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가 한 20% 정도 합격하니까 80% 정도는 또 이렇게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좀 눈에 좀 밟히고요. 좀 그렇긴 하죠. 이제 재탁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시험 직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1년 공부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그래도 계약이 뭔지를 알고 담보 책임이 뭔 줄을 알고 그죠? 그런 것을 알고 세상을 사는 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딱 부딪혔을 때 뭔가 이건 있었는데 하고 질문할 줄만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한 그 보람은 이미 다 취득을 했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시험까지 합격하면 더 좋겠지만 시험이란 게 어디 그러나요? 모든 수험생이 다 합격하는 그런 시험은 없기 때문에 여기 또 안 되신 분이 있겠지만 별다른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위로의 말씀이 되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스스로 나 1년 공부하면서 내가 얻을 것은 다 얻었다. 다만 운이 안 돼서 시험에서는 고배를 먹었나 보다. 그런 식으로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축하의 말씀 드리는데 합격하지 못하신 우리 수험생 분들께 위로의 말씀도 꼭 같이 전합니다. 아무튼 수험생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따독따독 격려해 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